오늘은 다시 한번 왜 지금 이 상황이 국가적 위기인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좌파 사람들이 채널에서 욕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구독 취소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채널 망가질 거 각오하고 시작한 거여서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원래 제 하던 컨텐츠로 돌아갈 겁니다. 저는 원래는 정치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그래도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더 알리고 한 명이라도 더 진실을 알게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 같은 거라서요. 비웃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할 겁니다. 오늘은 왜 민주당이 펴는 정책들이 그리고 지금 계엄령으로 인해서 하는 얘기들이 왜 공산 국가 공산화랑 상관이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귀 막고 안 들을 게 아니에요. 일단은 좌파 진보 쪽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본 시리즈라는 게 있죠. 민주당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공약처럼 내세워 왔어요. 그리고 이재명도 이 기본 시리즈를 계속 어떻게든 실행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공산국가로 가는 그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청년, 일자리, 예산. 이 청년들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다 그 민주당에서 잘라버렸잖아요. 이것도 공산국가로 가는 되게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보세요. 기본 시리즈라는 거는 이게 겉으로 보면은 일을 안 해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거를 복지로 위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라의 생산력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출산율 얘기랑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잡자면은 그 청년 관련된 예산을 일자리 지원 예산도 컷했잖아요. 즉 일을 안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아 보입니까?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가 좋아 보이세요? 이거 당장은 여러분 괜찮을 수 있어요.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대 30대이신 분들 일을 안 하는 상태로 그대로 가잖아요. 그냥 이 기본소득 뭐 몇십만 원 정도 받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40대 50대 때 또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60대 되고 이러면은 이때는 이 사람들이 일단 금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국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생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국가가 이걸 가지고 통제를 걸면은 여러분 이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그 돈이 안 나오면은 일단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자유를 국가에 반납하는 게 돼요. 이거 그리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 이 기본소득이 나오죠. 뭐 같아 보이세요? 이게 바로 북한의 배급 시스템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게 나중에 계속 끝까지 돈으로 준다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이게 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미 시스템상으로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바로 독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독재가 아니에요. 그 김정은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국가의 경제와 자원을 그냥 중앙 통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걸 소수 권력층만이 나눠 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속할 가능성은 없어요. 좌파분들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여기 속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건 없어요. 0.1%도 아니고 그냥 없어요. 0%입니다. 왜냐? 소수 권력층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명수랑 그 소수 권력층의 명수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인구수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래도 정말 모른다면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 활동을 할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 부를 쌓을 자유도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뭐 20대 30대 40대 일하기 싫을 거예요. 회사 가기 싫겠지. 근데 그거라도 가니까, 여러분이 노동을 그거라도 하니까 어쨌든 간에 돈을 벌고 쓰고 싶은 걸 쓸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줄여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60만 원씩 준다고 해봅시다. 이거 뭐 설마 300, 400 줄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국고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뭐 60만 원 가지고 여러분 그냥 용돈 받듯이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거에 맞들리게 되면은. 근데 이 양이 이제 컨트롤 되기 시작하겠지. 왜냐? 국고의 근거가 없으니까. 이걸 그 전 국민한테 다 줄 수가 없거든. 연금 나가고 있고 어쩌고 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꿈도 꾸지 마세요. 호캉스, 오마카세니 뭐니 뭐 맛있는 거 먹는 거니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이제 여기에 길들여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완벽하게 정부가 이 자원을 통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기본 시리즈를 미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왜 청년 일자리 지원, 이거 예산을 삭감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죠. 하루 할당량을 채워야 된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에서 나의 쓸모에 의해서 일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 거랑 기본적인 배급을 위해서 하루에 할당량의 노동을 채우는 거랑 뭐가 더 좋은 사회 같으세요? 이게 자본주의고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되게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조차 어려워하면 안 돼요.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려요.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자유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중앙통제 시스템이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감시하에 놓이게 되고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사업 못해요. 이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더 역설적으로 양극화가 자본주의보다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라도 있는데 공산주의에서는요, 이 계단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고위 간부가 아니면은 애당초에 나머지는 다 인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소수 계층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미국에 나와서 이 공산당원들을 보면서 더 정말 끔찍하게 알게 됐는데, 그 미국에 나와서 보고 있는 공산당원들은요, 뭐 20대, 30대, 40대 다양합니다. 그런데 얘네는 전부 다 사실은 미국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얘네는 고위층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볼까요? 이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너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오피스 자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오피스는 원래 너한테 이제 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너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맘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습니다, 남들의 자리를.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그 공산당 고위층의 특권의식이에요, 이게. 근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약자를 위한다 라고 맨날 얘기해요. 되게 위선적인 거거든.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낙태를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얘네는. 물론 환경이라는 게 분명히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인간은요, 어찌됐건 간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인간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하기는 어려운데 스스로 변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걸 부정합니다. 왜냐? 스스로 변한다고 하면은 공산당의 기본적인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본가를 엄청나게 악마화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는 일론 머스크가 세상의 악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 지어놓은 그 공장에 실제로 그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야지 너네랑 계속 일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일을 하는 만큼 돈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눈을 가리고 일론 머스크는 부자니까 공장에다가, 그 중국에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사람들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뭐가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얘네는 감정이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은 감정으로 얘네는 선동하는 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선동에 취약하다는 것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윤석열을 싫어하고 문재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을 밀고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왜 윤석열을 싫어하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밀까요? 이것만 봐도 쉬운 얘기예요. 중국이 괜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얘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위 간부가 그 무슨 테니스 선수랑 불륜을 저질렀어요. 여자 테니스 선수랑. 그런데 이거를 누가 그 SNS에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SNS가 얼마 만에 삭제가 되고 그 글을 올린 사람은 실종이 됐습니다.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시진핑에 대한 얘기도, 그 중국산 코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SNS의 일종인데 이것도 비판하는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한 트러블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 욕하고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무조건 찬양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국가를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좌파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이 무죄고 결백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다까지 말하는 그런 단톡방도
봤어요. 저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조국도 부당수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요 그냥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게 맞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여사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놓고 외국인 방문 취소되고, 그리고 뭐 경제가 손실 입고 주가가 빠졌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말하는 등신이 있습니다. 이거랑 나라가 공산화되는 거랑 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냐? 이거를 기분 나쁘게만 들을 게 아니고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댓글 단 사람도 정신 차리고 한번 보세요. 이거 회복하면 돼요. 이것도 회복하면 되고 이것도 회복하면 되는데,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막아야 된다고. 이거는 외국인 방문이고 경제고 주가고 지랄이고 나라가 자본주의 하에서 건강하게 돌아갈 때 얘기지. 그럼 이게 건강한 자본주의 국가냐라고 말할 텐데, 자본주의는 건강한 게 맞아요. 그냥 기본 근간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면은 건강한 게 맞아요. 왜냐? 적어도 네가 노력하면은 올라가고, 네가 노력하면은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거든. 그게 정상적인 시스템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택하겠다고? 이걸 피하려면 이걸 택하겠다고? 이게 지금 양자택일로 보이죠? 이게 양비론이나 흑백 논리로 보인다면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니, 공부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정말 능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분 나쁘게만 들을 게 아니에요. 생각 잘해야 돼요. 민주당 정책 기조를 보라고. 간첩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친중이잖아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우파 갈아내기가 시작됐는데, 민주당 정권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TV에서도 그렇고 다 잘리고 있어요. 이게 중국이 하고 있는 거랑 정확히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좌파분들, 진보주의자분들, 중국 가서 중국 정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전 추미애가 중국식 정부 경제 정책이 옳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고위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고위층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고위층이 엄청나게 큰 이득을 봐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쪽쪽 빨아먹힌다고요. 착취당합니다, 여러분. 이걸 왜 몰라요? 여러분들 고위층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민주당 뭐 니네 국힘 나쁜 놈들, 보수 나쁜 놈들, 극우다, 뭐 우파 나쁜 놈들이다, 부자나 악마다, 이럴 게 아니라 니네가 고위층이 아니라고. 공산주의는 고위층만 꿀을 빠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쪽쪽 빨아먹혀서 착취당하다가 죽는 거야. 왜 이걸 몰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자식도 그렇게 살게 할 겁니까? 여러분 자식도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싶어요? 노력하면은 바뀌어야 돼요, 삶은. 그게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자본론이 뭐니 이딴 얘기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공산주의가 어쨌네. 공산주의는 실패한 시스템이잖아요. 심지어 중국도 100%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걔네도 어쨌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은 자본주의가 옳은 제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간적으로는 안에서 수정된 자본주의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공산주의 국가가 이상적인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공산국가고 모든 세상이 공산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상 같아 보여요. 그게 인간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북한이 망하고 있잖아요. 왜 망하고 있겠어요? 국민성이라는 게, 그리고 국격이라는 거는요, 그 나라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K-팝이 공산주의 국가였으면 저렇게 됐을 것 같아요? 문화의 힘이라는 거는요, 자유로운 그리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틀에 박힌 것만 하게 돼요. 짝퉁 만들고 남 따라하기나 하고. 개인으로서 가치가 존재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은 사람일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여러분이 가능성을 정부에다가 헌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민주당에게 헌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들은 그걸 다 가지게 되면은 통제를 시작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언론 통제하고, 그 언론도 지금 이상하리만치 좌파 쪽에 유리한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잖아요. 광화문에 100만이 모였는데 3만이라고 보도하잖아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랑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을 보지 못하면은 결국 여러분의 가능성과 자유로움이라는 것도 다 뺏기게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무턱대고 민주당을 빨아제낄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이게 깨어있는 시민인 척 하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기야 하겠지. 근데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그걸 대가로 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싹 다 팔아넘겨야 돼요. 탄핵 집회 간다고
뭐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이 지키려는 게 인민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탄핵을 막아야 되고 국민의힘이 계속 집권하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인민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돼요.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왜 그렇게 빼려고 하겠어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앞서 올린 영상에 보면은 기사가 있는데 민주당은 실제로 자유를 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정헌법 안에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려고 했었고, 좌파 인사들, 진중권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뭔가를 시도하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껍데기만 남겨놓고 전체를 공산주의로 바꿔버리고 사회주의로 바꿔버리면요, 결국에는 진짜 독재는 거기서 옵니다. 여러분, 북한 보고 민주주의라고 안 하잖아요. 민주당이 하려는 게 근데 북한식 민주주의입니다. 이거를 부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저는 어찌됐건 이 채널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지금은 뭐 제가 필요로 하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요. 낼 거고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구독을 취소하실 분들이라면은 취소하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유를 경시하는 대가는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이 대대로 치르게 될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제 얘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으시다면은요, 조금만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들에 대해서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를,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면서 지켜낸 이 나라를 공산주의자 손에 다시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0%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대통령이 칼을 빼들고 싸우겠다는데 그걸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문재인이 나라 망친다 하는데 그래서 나라가 망했냐? 나라는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옛날 영상에서 항상 얘기했듯이 인생도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수많은 작은 잘못된 판단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인생이 망하게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이 뭐 하나 그 대공수 사건 날려먹었죠. 이재명은 청년들이 일을 안 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로 가는 하나의 블럭들이잖아요. 전부 다. 윤석열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좀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발 좀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